전 남편 보험금도 3억이나 받았네요. 사고사치고는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그것만으로는 범죄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네요. 여보, 이것 좀 봐. 지혜는 몰래 찍은 사진들을 도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남자 누구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정이 아버지 몰래 만나고 있어요. 뭔가 수상해. 아버지한테 말해야 하나?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아버지도 믿으실 거야. 말식 씨, 우리 여행 좀 다녀올까요? 산속 펜션에서 조용히 지내면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디로 갈까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70세의 말식은 아내를 잃고 3년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과 며느리 지혜는 가끔 안부를 묻긴 했지만 진심보다는 의무감이 더 커 보였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말고 경로당이라도 나가세요. 지혜의 말에는 걱정보다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 도윤의 시선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식은 그들의 속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봄날 말식은 동네 꽃집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65세의 순정이라는 여자였어요. 이 꽃은 어떤 의미인가요? 말식이 붉은 장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늦은 사랑이요. 젊을 때 피지 못한 사랑이 나이 들어 더 간절해진다는 뜻이에요. 순정의 대답은 말식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용기를 낸 말식의 제안에 순정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순정은 10년 전 남편을 사고로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이 좀 나와서 그걸로 꽃집을 열었어요. 꽃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거든요. 순정의 솔직한 이야기에 말식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둘 다 배우자를 잃고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말식은 꽃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꽃을 사는 것보다는 순정과 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순정 씨, 내일 영화라도 보러 갈까요? 좋아요.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보네요.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말식에게는 삶의 활력이 생겼고 순정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생겼어요. 한편 이런 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본 도윤과 지혜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너무 밝아지신 것 같은데 그 여자 때문이겠지. 뭔가 수상해. 지혜는 처음부터 순정을 의심스럽게 여겼습니다. 특히 순정이 보험금으로 꽃집을 열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경계심이 더욱 커졌어요. 혹시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그럴 리가가. 하지만 조심해야겠네. 도윤도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보다는 상속받을 재산이 더 걱정되었거든요. 두 달 후 말식은 순정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순정 씨, 우리 결혼해요. 남은 인생 함께 보내고 싶어요. 정말요? 저 같은 늙은 여자를.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가는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순정은 감동하며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 소식을 들은 도윤과 지혜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성급하다는 거냐? 그리고 순정 씨는 좋은 분이야. 아버지, 혹시 그분 전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지혜의 날카로운 질문에 말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순정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거든요. 사고라고 하던데, 사고치고는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혜의 말에 담긴 의미를 파악한 말식은 화를 냈습니다. 지혜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후였습니다. 말식은 순정을 사랑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과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순정의 친척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말식 쪽 가족들도 마지못해 온 분위기였어요. 축하드려요, 아버지. 도윤의 축하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지혜는 아예 순정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순정은 홀로 말식의 보험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이번엔 더 신중하게 해야지. 순정의 중얼거림에는 섬뜩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말식과 순정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손을 맞잡고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지만 순정의 가방 속에는 이상한 알약들이 들어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네요, 말식 씨. 그래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하지만 이 신혼여행이 말식에게는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순정의 진짜 정체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의 과거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말식과 순정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각자 숨기고 있는 비밀들이 있었어요. 순정은 매일 말식의 일과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운동 습관은 어떤지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말식 씨, 혈압약은 매일 드시는 거죠? 그래요. 안 먹으면 어지러워져서. 그럼 제가 챙겨드릴게요. 건망증이 있으시잖아요. 순정의 친절한 제안을 말식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의도는 달랐어요. 말식의 약물 복용 패턴을 파악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계획이었거든요. 한편 지혜는 사설탐정에게 순정의 신원조회를 의뢰했습니다. 이상해요. 이 여자 과거가 너무 깔끔해요. 탐정의 보고서를 받아본 지혜는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전 남편 보험금도 3억이나 받았네요. 사고사치고는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그것만으로는 범죄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네요. 지혜는 탐정의 조언을 따라 순정을 은밀히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미행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순정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남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년의 잘생긴 남자였는데 둘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지혜는 몰래 찍은 사진들을 도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남자 누구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정이 아버지 몰래 만나고 있어요.
사진 속에서 순정과 그 남자는 카페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서류를 주고받기도 했어요. 뭔가 수상해. 아버지한테 말해야 하나?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아버지도 믿으실 거야. 도윤과 지혜는 순정의 뒤를 계속 쫓기로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얼마 후 어느 날 순정은 말식에게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말식 씨, 우리 여행 좀 다녀올까요? 산속 펜션에서 조용히 지내면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디로 갈까요? 강원도 쪽 좋은 곳 알아봤어요. 공기도 맑고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식은 기뻐했지만 순정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말식을 데려가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었거든요. 여행 준비를 하던 중 순정은 또 그 남자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지혜가 더 가까이서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못해요. 순정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계획대로 하면 되잖아. 이전처럼 말이야. 남자의 말에 지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전처럼이라는 말은 순정이 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특히 며느리가. 그럼 더 조심해서 해야지.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남자는 순정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약물로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걸로 충분할 거야.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면 서서히 해야 해.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정이 정말로 말식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급히 도윤에게 연락한 지혜는 들은 내용을 모두 전했습니다. 여보, 이건 위험해. 당장 아버지한테 알려야 해. 하지만 아버지가 믿으실까? 증거도 부족하고. 그럼 어떻게 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두 사람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정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죠. 그 시각 말식은 순정이 준비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쓴맛이 났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차 좀 이상한 맛이 나네요. 한약재를 우린 거예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순정의 설명을 들은 말식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그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좀 어지러운데 피곤하신가 봐요. 조금 쉬세요. 순정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혜와 도윤은 급히 아버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덮쳤어요. 빨리 가요. 늦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과연 그들이 말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순정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산길 도윤과 지혜가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말식과 순정은 이미 강원도로 떠난 후였습니다. 아, 늦었어. 지혜는 절망했습니다. 순정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일단 뒤쫓아가자. 어디로 갔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도윤은 아버지가 평소 즐겨 쓰던 여행사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예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강원도 펜션이에요. 당장 출발하죠.
한편 강원도로 향하던 말식은 점점 몸의 이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정이 준 차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순정 씨, 제가 운전을 바꿔도 될까요? 좀 어지러워서. 괜찮아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순정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하면 푹 쉬어요. 산 공기 마시면 금세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순정의 진짜 계획은 펜션에 도착한 후 말식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응급 상황을 연출해서 119에 신고하는 것이죠. 펜션에 도착한 두 사람은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사장은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어르신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조용히 쉬려고 왔어요. 순정은 사장과 대화하면서도 계속 말식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거든요. 방에 짐을 풀고 난 후 순정은 말식에게 또 다른 약을 권했습니다. 말식 씨, 이거 드세요. 고산병 예방약이에요. 고산병이라뇨? 여기가 그렇게 높나요? 만약을 위해서요. 나이 드시면 몸이 예민해지잖아요. 말식은 의심 없이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고산병 예방약이 아니라 순정이 준비한 독성 물질이었어요. 30분 후 말식은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정 씨, 갑자기 너무 아파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어머, 큰일이네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순정은 당황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만 쉬면. 말식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그때 펜션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과 지혜가 도착한 것이죠. 아버지, 아버지 계세요? 도윤의 다급한 목소리에 순정은 놀랐습니다. 계획에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머, 도윤 씨? 왜 여기에?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지혜가 방 안을 들여다보니 말식이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고산병인 것 같아요. 순정의 설명을 들은 지혜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고산병이요? 여기가 그렇게 높은 곳도 아닌데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순정은 당황하면서도 최대한 태연한 척 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도윤이 아버지를 부축하려 할 때 말식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 숨이 안 쉬어져요. 119에 신고해요. 지혜가 소리쳤지만 순정은 이상하게도 침착했습니다. 제가 신고할게요. 순정이 전화를 걸려는 순간 지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이 뭘 했는지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한테 무슨 약을 먹였어요? 지혜의 날카로운 추궁에 순정은 당황했습니다. 고산병 예방약 말고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가와 만나서 계획을 세우는 거 다 봤어요. 순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증거 있어요? 있어요. 당신이 받은 약물도 보고 있었고 대화 내용도 들었어요. 이때 말식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은 급히 말식을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해요. 차 안에서 지혜는 순정을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예요? 왜 아버지를 해치려고 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고산병인 것 같은데. 순정은 끝까지 발뺌했지만 그녀의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말식은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독성 물질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검사를 해야겠어요. 독성 물질이요? 도윤은 순정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아버지를 독살하려 한 거군요. 순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의학적 증거까지 나온 상황에서 부인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저는 그때 순정의 손에서 의료진이 수상한 약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죠? 간호사의 질문에 순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순정의 진짜 정체와 그녀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음모가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말식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료진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독성 물질의 효과를 중화시킬 수 있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도윤과 지혜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순정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왜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요? 지혜의 추궁에 순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 시킨 일이에요. 누가 시켰다고요? 제가 직접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제 의사가 아니었어요. 순정의 고백에 도윤과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정이 단순한 보험금 사기범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실행범이었던 것이죠. 그럼 당신은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순정은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제 딸이 인질로 잡혀 있어요. 인질이요? 네. 그 사람들이 제 딸을 데리고 가서 말식 씨를 해치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순정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그녀가 가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이죠. 그럼 당신 전 남편도, 네, 그분도 같은 방식으로.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순정은 전 남편의 죽음도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벌어진 조작된 사고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왜 아버지를 노리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식 씨가 가진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같아요.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닌데 누가 목숨을 노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순정이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그 사람과 통화한 내용이에요. 녹음기에서 나온 목소리는 도윤과 지혜를 경악시켰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말식이 죽으면 보험금은 내가 가져가고 우리는 따로 원하는 걸 가져갈 테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무고한 사람? 웃기지 마. 말식 그 늙은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야.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녹음을 들은 도윤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괴롭혔다고? 그런 분이 아닌데. 도윤 씨, 혹시 아버님이 예전에 무슨 사업을 하셨나요? 순정의 질문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을 때 건설업을 하셨어요. 꽤 성공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혹시 사고나 문제가 있었나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때 병실 밖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인 분 계신가요? 환자분 면회 왔는데요. 지혜가 문을 열어보니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사람이에요. 저를 협박한 사람. 뭐라고요? 도윤과 지혜는 긴장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이 모든 일의 배우였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환자분은 어떠신가요? 남자는 태연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당신 누구세요? 지혜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아, 저는 옛날에 말식 어르신과 일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소식을 듣고 병문안 왔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죠. 그때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남자의 말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성함이 박민수라고 합니다. 말식 씨와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박민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인연이라뇨? 15년 전 화성 건설 현장 붕괴 사고 기억하시나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박민수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안 갖춰주고 무리한 공사 진행하다가 인부 5명이 죽었죠. 그건 사고였잖아요. 사고?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이었어요. 하지만 말식은 돈으로 모든 걸 덮었죠. 박민수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는 거예요? 복수라고 하기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박민수는 순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획이 실패한 것 같네요. 순정 씨, 딸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제발, 딸만은 계획을 완수하면 딸은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박민수의 협박에 순정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말식이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말식은 박민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민수? 내가 왜 여기에? 오랜만이네요, 말식 씨. 15년 만인가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는 상황? 내 아버지 목숨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박민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렸어요. 당신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는 걸 보려고. 그래서 순정 씨를 이용한 거냐? 처음에는 직접 손을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럼 내가 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아한 방법을 택한 거죠. 박민수는 순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씨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박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줄은 몰랐거든요. 협박 및 살인교사 혐의입니다. 경찰은 박민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순정이 미리 신고했던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말식 씨.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예요. 박민수는 끌려가면서도 복수의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과연 박민수의 복수는 여기서 끝날까요? 박민수가 체포된 후에도 말식은 불안해했습니다. 그의 복수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순정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말식은 순정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졌네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순정의 표정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딸은 어떻게 됐나요? 경찰에서 구조했다고 연락 왔어요. 다행히 무사해요. 며칠 후 말식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15년 전 그 사고, 정말 어떤 일이었어요? 말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 정말 힘든 시기였어. 경쟁이 치열해서 공사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했거든. 그래서 안전장비를 줄인 거예요? 그런 셈이지. 하지만 정말 사고가 날 줄은 몰랐어. 말식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유족들에게 보상은 했어요? 법정 보상금은 줬지. 하지만 그걸로 목숨값을 계산할 수는 없잖아. 도윤은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박민수의 분노가 이해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한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네? 말식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잠그고 나왔는데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혹시 도둑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이 어수선했습니다.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뭘 찾았던 것 같은데. 그때 순정이 소파 밑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메모에는 간단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은 가족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윤과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민수가 체포되었는데도 누군가 위협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박민수 혼자가 아니었나 봐요. 순정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그날 밤 말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까지 이어져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새벽 2시경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소리가. 말식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차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누구지? 하지만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식은 차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손을 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상하네.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어. 말식은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정비소에 가봐야겠어. 하지만 정비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 인위적으로 손 뗀 흔적이 있네요. 인위적으로요? 네. 브레이크 라인을 살짝 건드린 것 같아요. 몇 번 더 쓰면 완전히 고장날 뻔했어요. 말식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차를 고장내서 사고를 유발하려 했던 것이죠.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CCTV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집 앞에 CCTV는 없고, 아, 잠깐. 차량 블랙박스? 말식은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지만 이상하게도 어젯밤 시간대의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 같네요. 경찰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전문가한테 복구 의뢰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복구된 영상을 본 말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자신의 차를 건드린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지혜였던 것이죠. 지혜가 왜? 영상 속에서 지혜는 능숙하게 브레이크 라인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것처럼요. 이해할 수 없어. 지혜가 왜 나를 해치려고 하지? 말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박민수와는 전혀 다른 동기였을 텐데 지혜가 자신을 해치려는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순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보험금 때문일까요? 보험금? 제가 박민수한테 이용당할 때 들었는데 말식 씨 보험금이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말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자신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지혜도 박민수와 한패였단 말인가? 아니면 따로 계획을 세운 걸 수도 있어요. 순정의 말에 말식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말식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직접 대화를 시도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순정과 가족들의 안전도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과연 말식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지혜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 말식은 며칠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대화를 시도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웠거든요. 순정 씨,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식 씨 마음에 맡겨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순정의 조언을 듣고 말식은 결심했습니다. 먼저 지혜와 직접 대화해 보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 말식은 지혜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지혜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 말씀하세요. 지혜는 태연한 척했지만 말식의 진지한 표정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밤에 우리 집 앞에 왔었니?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차량 블랙박스에 다 나와 있어. 말식이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여주자 지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왜 내 차 브레이크를 망가뜨렸니? 말식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혜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 순정 씨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노리고 있다고. 지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내려고 한 거야?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순정 씨가 아버지 곁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말식은 지혜의 변명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브레이크를 건드렸어? 사고를 내려는 게 아니었다면 말이야.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혜야, 정직하게 말해봐. 내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식이 자신의 진짜 목적을 알아챈 것이죠. 아버지, 저희도 살기 어려워요. 도윤이 사업 실패하고 애 교육비는 나가고 그래서 아비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한 거냐? 말식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사람 목숨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냐? 그때 지혜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도윤 씨도 알고 있어요. 뭐라고? 이번 일을 도윤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아버지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하자고. 말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까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도윤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네.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지혜의 고백을 들은 말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한 것이죠. 그럼 박민수와는 관계없는 거냐? 네, 박민수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우연히 접촉하게 됐죠. 그래서 서로 이용한 거고 비슷한 목적이었으니까 서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말식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박민수의 복수와 가족의 배신이 동시에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혜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혜는 울며 매달렸지만 말식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 네.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거든. 지혜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때 도윤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지혜가 급히 연락한 것이죠.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도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정말 내 죽음을 바랐니? 말식의 직접적인 질문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다 말했어. 내가 먼저 제안했다고. 도윤은 지혜를 노려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결국 도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빚도 많고 아이 교육비도 걱정이고 그래서 아비를 죽이려고 한 거냐?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고처럼 보이게 해서 도윤의 변명도 말식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한다는 게 죽이는 게 아니고 뭐야?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법이 판단할 일이야. 아버지, 제발. 도윤과 지혜가 매달렸지만 말식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순정 씨까지 위험해졌어. 용서할 수 없어. 말식은 카페를 나섰고 도윤과 지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식은 순정에게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재판이 남아 있어요. 말식 씨는 괜찮으세요? 가족한테 이런 일을 당하시고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순정 씨가 있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시련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도윤과 지혜가 경찰에 자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식은 법정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말식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의 복수가 이것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예상대로 새로운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 또 다른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또 시작인가요? 순정은 불안해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일까요? 그날 저녁 말식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말식 씨죠? 네, 누구세요? 제 소개를 하자면 박민수의 형 박민호입니다. 말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생이 감옥에 갔지만 우리 아버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동생은 너무 성급했어요. 단순하게 당신을 죽이려고만 했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박민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15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15년 동안 서서히 고통받게 해드릴 거예요. 그만하세요. 과거 일은 정말 미안하지만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죠.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전화는 끊어졌지만 불길한 예감이 말식을 덮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식의 은행 계좌가 해킹당했습니다. 예금이 모두 사라진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은행 직원도 당황했습니다. 해킹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하셔야겠어요. 그 다음에는 집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전기회사에서는 요금 미납이라고 했지만 말식은 항상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정도 불안해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정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의문이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것이죠. 순정 씨죠? 네. 누구세요? 박민호가 보냈어요. 메시지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남자들은 순정을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말식한테 전해줘요.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고. 무슨 게임이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남자들은 순정을 놓아주고 사라졌지만 협박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정은 말식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박민호를 직접 만나야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당할 수는 없잖아요. 말식은 박민호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정한 장소에서요. 박민호가 지정한 곳은 15년 전 사고가 났던 그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어요.
15년 만에 이곳에 오시는군요. 박민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그만? 우리 가족이 15년 동안 겪은 고통을 아세요? 박민호의 눈에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우리 집안은 완전히 망했어요.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리셨고 동생은 복수에만 매달렸죠.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시는 거군요. 복수?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박민호는 말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15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재산도 모으고 가족도 있고. 하지만 제 가족들도 저를 배신했어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그때 박민호가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사실 도윤이와 지혜를 사주한 것도 저예요. 뭐라고요? 말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사업 실패한 것도 제가 방해했어요. 빚더미에 앉게 만든 것도 저고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군요? 네. 당신 가족들이 당신을 배신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제 복수의 첫 번째 단계였어요. 박민호의 고백에 말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배신도 결국 박민호의 조작이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일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가족을 잃는 고통을 느껴보라고.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타겟은 순정 씨예요. 박민호의 협박에 말식은 분노했습니다. 순정 씨는 아무 죄가 없어요. 죄? 당신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죄죠. 두 사람은 폐허 속에서 대치했습니다. 15년 전 비극이 시작된 그 장소에서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박민호 씨,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복수를 끝낼 수 있을까요? 말식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당신이 죽으면 돼요. 제가 죽으면 정말 끝인가요? 적어도 제 복수는 끝나죠. 말식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순정과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하지만 그때 순정이 경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말식 씨, 박민호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박민호를 포위했습니다. 순정이 미리 신고했던 것이죠. 이럴 줄 알았어. 박민호는 체념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15년 전 사고로 죽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유족들도 있죠. 박민호의 마지막 말은 새로운 위협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식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은 유족들과 진심으로 화해하려고 노력하기로 한 것이죠.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요. 말식의 각오는 단단했습니다. 순정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와 완전히 결별해야 했거든요. 박민호까지 체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말식은 15년 전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배상을 다시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법정 최소 기준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충분한 보상을 했습니다. 정말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말식은 사고 유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민호와 박민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15년 전 제가 안전을 소홀히 해서 소중한 분들을 잃게 해드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족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진심 어린 사과를 마침내 들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민수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복수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해해 주세요.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말식은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몇 주 후 말식과 순정은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말식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유족들에게 배상하고 남은 돈으로 시작한 작은 가게였어요. 늦은 꽃집이라 좋은 이름이네요. 순정은 간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다니까요. 두 사람의 꽃집은 동네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자주 찾아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어르신들, 오늘도 오셨네요. 여기 와서 차 마시는 게 낙이에요. 말식은 어르신들과 대화하며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처음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죠. 아버지, 도윤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들어와라. 말식은 담담하게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알고 있어. 박민호가 저희를 이용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도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지혜하고는 이혼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고요.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니까요. 말식은 아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고 이제는 안타까움만 남아 있었어요. 도윤아,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니?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정직하게요. 그래, 그게 맞아. 말식은 아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끔 손자 얼굴은 보여줘도 되겠니? 정말,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이잖아. 미워할 수는 있어도 포기할 수는 없어.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거든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민수가 면회를 신청한 것이죠. 교도소에서 만난 박민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말식 씨,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너무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형이 저희를 조종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박민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형은 복수를 위해서라면 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와서 말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순정 씨에게도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럴게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진정한 화해를 했습니다. 1년 후 말식과 순정의 꽃집은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찾아와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갔어요. 말식 씨, 후회 안 해요? 순정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요? 재산 대부분 보상하고 이렇게 작은 꽃집만 하게 된 거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말식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도 어려운 선택이었을 텐데 순정 씨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말식과 순정은 꽃집 앞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손자가 말식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손자 많이 컸네. 말식은 손자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손자는 순정에게도 달려갔습니다. 순정은 손자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에서 네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사랑은 늦게 피어도 참된 꽃이 되더이다. 말식의 중얼거림이 저녁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꽃집 앞에 심어둔 장미들이 붉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늦게 핀 꽃이었지만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어요. 마치 말식과 순정의 사랑처럼 말이죠.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밤하늘 아래에서 이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행복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았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